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영양교육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식품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주제는 식품 표시를 알아보고 건강한 식품 선택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식품 표시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포장되어 있는 식품들을 다 먹고 있지요. 그럴 때 식품 표시라는 건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 겉면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고 먹고 있나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식품 표시를 보라는 건데 왜 확인해야 될까요? 식품 표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식품 표시를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 표시를 살펴보시면요, 당분이나 지방처럼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 성분도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식품 표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나 마트에 가셔서 사실 수 있는 식품들 대부분은 이렇게 식품 표시들이 있어요. 과자에도 있고요. 라면이라든지 이런 면 종류에도 있고요. 만두에도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이라든지 캔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대부분 음료수에도 있고요. 이런 식품들에는 식품 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식품에 있는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여러분 오늘은 활동지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필기도구는 필수고요. 자, 오늘은 활동지 2페이지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활동은 식품 포장지에 어떤 표시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면이네요. 우리가 보통 앞면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이 주 표시면에 적혀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뭐지? 우유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 우유의 이름은 흰 우유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우유가 유통기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어요. 날짜는 제조 일자가 적혀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먹었을 때 얼마나 먹는 거지? 그 양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의 양, 이렇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뒷면을 볼까요? 또는 옆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아주 빼곡하게 정보들이 적혀져 있어서 정보 표시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보 표시면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왜 안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냐면요, 이 면적에다가 넣어야 되는 정보들이 아주 많아서 그래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실게요. 보니까 원재료명, 함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까? 라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흰 우유니까 원유 이렇게 하나만 적혀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먹는 가공식품은요, 재료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첨가물이라고 하는 섞는 물질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고 2줄, 3줄로 이루어져 있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구나. 원재료명, 함량이에요. 그리고 이거 사가지고 나는 그냥 식탁에 올려놔도 되나? 냉장고 보관해야 될까? 냉동실에다 보관해야 되나? 이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보관 방법, 이걸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냉동 보관인가 실온 보관인가 이거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정보 표시면을 확 돌려서 보관 방법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우유는 어떻게 보관하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냉장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0에서 10도씨 이렇게 온도도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식중독 예방하시려면 필수예요. 그리고 그 밖에 주의사항도 이렇게 적어주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번호예요. 만약에 이게요 어떤 재료로 사용됐는지 원재료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식품을 여러분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셨을 때에 1399로 국번 없이 전화를 하시면은 신고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영양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먹는 게 열량이 얼마나 되지? 난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이죠. 살을 빼고 있는 중이에요. 살을 찌우고 있는 중이에요. 열량을 얼마나 먹어야 되지? 확인하고 싶을 땐 영양 정보를 보세요. 이 영양 정보에 보시면 나트륨, 열량, 당류, 지방 이러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거 잘 알면은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햇섭 마크라는 게 달려 있어서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햇섭 마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제품은요 아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한 제품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마크는 아무나 달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정보 표시라든지 영양 정보라든지 이런 마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국가의 기관에서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적거나 잘못되어 있는 표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활동은요. 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재료랑 첨가물이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원재료라고 하는 것들은요. 주로 어떤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원재료의 예시를 볼게요. 이거는 빵인 것 같아요. 케이크 같죠? 밀가루를 사용했대요. 가장 많은 재료가 사용된 것 순서대로 적고 있는데요. 밀가루 사용하고 케이크 분말을 사용했네요. 설탕, 전라액 사용했대요. 이 전라액이라는 게 뭐냐면 계란, 달걀을 의미해요. 근데 달걀은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노른자, 흰자를 같이 다 쓰는 경우에는 전라액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요. 좀 어렵죠? 그리고 버터, 이런 거를 활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원재료예요. 그런데 원재료가 아니고 아주 적은 양만을 써가지고 이 재료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예쁜 색깔이 났으면 좋겠고 좀 맛있는 향이 났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금 좀 넣는 것들을 첨가물이라고 불러요. 더하다 첨자예요. 그래서 원래 식재료에는 없지만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넣는 것들을 첨가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콩이나 딸기나 생선, 밀, 돼지고기 원래 이런 것들은 자연식품이라고 부르죠. 자연식품에다가 여러 가지 제조를 하고 가공을 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되는데 이때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거나 두유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두부나 두유를 만들 때에 이거 만들어 놨을 때 너무 빨리 상하네. 근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슈퍼마켓에서 진열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 할 때에 첨가할 수도 있어요.
자, 가공식품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품 첨가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 알아보면은요. 식품을 제조할 때 주로 많이 들어가죠. 냄새를 좋게 하고 색깔도 예쁘게 내요. 색소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라는 걸 쓰기도 해요. 또 이렇게 보세요. 아주 멋진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품질을 좋게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료라는 것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균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라는 거를 넣기도 해요. 그러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없는 영양소, 이거는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칼슘을 좀 더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칼슘이라고 하는 무기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을 더 넣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영양소 보충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식품 첨가물 사용해야 되겠죠.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묵을 만들어요. 또는 라면 스프 만들어요. 할 때 아주 맛있는 맛 만들기 위해서 향미 증진제라는 걸 넣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조미료라고 하는 것, 인공조미료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우리는 MSG라고 하죠. 대표적인 향미 증진제예요. 색깔을 예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콜라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빵 이런 가공식품 대부분은 착색료를 거의 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죠.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이겠죠. 캐러멜 색소 이런 것들도 넣어요. 약간 갈색이 나는 건데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것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 그 다음 발색제라는 게 있는데요. 햄이나 소세지를 먹을 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 색깔이나 약간 붉은 색깔이 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원래 붉은 색깔에 띄고 있어요. 이 고기를 익혀요. 무슨 색깔이 돼요? 회색이나 약간 갈색빛이 나는 회갈색이라고 해볼게요.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소세지나 햄은 익혔는데도 색깔이 안 변했어요. 분홍 색깔이나 적색이 유지되고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익히면 색깔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발색제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아질산 나트륨이 대표적인데 햄이나 소세지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을 넣으면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깔이 그냥 붉은 색깔로 딱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발색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료라는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르빈산, 안식향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간장을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주스라든지 잼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 안식향산, 소르빈산 이런 거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안식향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더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 다 이거 보존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달한 설탕 맛을 주는 감미료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제라는 게 있는데요. 유화제는요.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 안 섞이죠. 이걸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유화제예요. 유화제는요. 기름하고도 섞이고 물하고도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화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마요네즈를 만들 때 이 유화제를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네, 이런 빙과류 만들 때에도 유화제 많이 넣습니다. 이런 첨가물의 이름이 조금 긴데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라는 것도 있고요.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유화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이름도 조금 길고 좀 낯선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보시면 우리 식품 포장지에 주로 뒷면이라고 하는
정보 표시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합성 착향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향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바닐린 향하고 바나나 향하고 밀크 향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향기를 내는 데 썼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혼합 제제라고 해놓고 유화제 사용했죠. 이거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우리 방금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식품 첨가물은요,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하시려면은 나중에 식품 영양과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거 내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주 재료가 아닌 것들은 첨가물이네, 식품 첨가물이네, 요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활동. 이번에는요, 식품의 영양 표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양 표시라는 것은 식품의 뒷면에 보통 적혀져 있죠. 내가 먹는 이 과자가, 내가 먹는 이 빵이 얼마나 영양소가 들어있지? 설탕은 얼마나 들어있지? 지방은? 이거 궁금하실 때는 영양 표시를 보시면 돼요. 영양 표시를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정보를 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소금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요,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나 설탕 조금만 들은 거 먹을래. 이왕이면 소금이 적은 거 먹어야지. 여러분들 똑같은 빵이더라도 어떤 빵에는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는 빵도 있고요. 어떤 빵에는 지방이 좀 적은 빵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영양 표시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퀴즈 내드릴 거니까. 맨 위에는요, 총 내용량이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은 얼마나 먹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양이 숫자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칼로리라고 해서 열량이 적혀 있어요. 에너지를 497칼로리를 내는 식품이네요. 자, 두 번째, 여기 총 내용량당 보세요. 주황색. 자, 주황색 박스 안에 보시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해가지고요, 영양소 이름이 써 있고 그 옆에는 숫자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잘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노란색 박스 보세요. 여기에 내가 먹은 나트륨, 이거 소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나트륨이 하루 먹어야 되는 기준치의 43%가 들어있네. 여러분, 100%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100%라고 적혀져 있으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다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43%. 좀 많은 거예요. 이거보다 적은 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 비율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 성분 표시에서, 이 영양 표시에서 영양 정보 기준을 보시면은 맨 위에 이 총 내용량이라고 하면은 한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100g당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어떤 거는 액체일 경우에는 100ml/당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주 헷갈린대요. 예를 들어서 100g당 497칼로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는 500g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포장지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먹었을 때 497칼로리가 아닌 거잖아요. 곱하기 5를 하셔야지 그 500g 먹은 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드셨을 때. 그래서 너무 헷갈리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총 내용량이냐, 100g 당이냐, 아니면 단위 내용량 당이냐, 뭐 한 조각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1회 섭취 참고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단위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량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영양 정보 기준을 보시고요.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영양소들로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9가지는 반드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을 드셨어요. 그러면 497칼로리의 열량을 먹을 수 있고요. 나트륨은 860mg을 먹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탕은요? 당류예요. 12g을 먹게 되네요. 지방은요? 13g을 먹게 되네요. 콜레스테롤은요? 이건 나쁜 기름인데요. 55mg을 먹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열량, 영양소 기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퍼센트에 대한 비율로 보실 수도 있죠. 하루에 먹어야 되는 분량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렇게 100%로 두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트륨 섭취량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제품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트륨 얼마나 드신 거예요?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까지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더 적게 드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860mg을 먹었으면 43% 정도 드신 거니까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제품에 나트륨이 좀 적게 들어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보세요. 당뇨는 보통 설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40g 정도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2g은 하루 기준치의 12%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은 적은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비교해 볼게요. 통밀빵이 있고요. 하얀 식빵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볼까요? 영양정보에 보니까 총 내용량은 420g으로 똑같습니다. 칼로리도 1085칼로리. 그런데 1290칼로리. 이거 좀 달라요. 뭐가 더 높아요? 흰 식빵이 열량이 높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이 통밀빵은 1610으로 80%라면 흰 식빵은 1800mg으로 90%를 먹으니까 소금도 나트륨도 흰 식빵이 더 많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보니까 더 많아요. 흰 식빵이. 자, 다른 것들도 보니까요. 흰 식빵이 당류도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만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또 건강관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통밀빵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식품 표시 확인할 건데 우리 지금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퀴즈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식품 선택을 하실 때 우리 3가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잘 떠오르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식품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채워볼 거고요. 세 번째, 영양 정보 표시를 채워보게 할 거예요. 자, 미션 3가지. 첫 번째, 우리 식품 선택할 때 3가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표시를 잘 살펴보시라고 했잖아요. 일단 유통기한 확인하셔야 돼요. 유통기한. 그 다음 원재료로 무엇이 활용되어 있는지 볼게요. 원재료에는 여러분들 어떤 식품이 주로 쓰였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아까 보셨죠? 케이크에는 밀가루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첨가물도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양 정보를 확인하자. 그러면 설탕도 적게 먹을 수 있고 기름도 적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열량 정보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 영양 정보 확인.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활동지에다가 빈칸을 채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유통기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보관 방법까지 채워 넣어주세요. 시작하십시오. 다 채워 넣으셨다면 유통기한은 여기 적혀 있죠. 2018년 12월 10일이네요. 제품 이름이 뭐예요? 맛있는 주스. 총 내용량은요. 100ml네요. 원재료명은요. 감귤 사용됐어요. 국내산이랍니다. 보관 방법은 어떻답니까?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래요. 실온에다 보관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엔 영양 정보에 표시된 내용을 빈칸 채우기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주세요. 넣으셨다면 함께 해볼까요? 총 내용량 몇 g이에요? 200g이에요. 200g. 그 다음 200g에 대한 열량은 497칼로리입니다. 497. 그리고 이 제품을 다 먹었을 때 나트륨은요. 얼마를 먹게 되나요? 860mg 먹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이 제품 다 먹으면 포화지방은요. 여기 적혀 있네요. 포화지방. 이거는 동물성 기름에 있는 지방이에요. 7g을 먹을 수 있네요. 7g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얼마가 되나요? 자, 나트륨이요. 여기에는 지금 나트륨이 860mg이 있잖아요.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루에 이 정도가 충분해요 라고 하는 수치가 있었어요. 몇 그램? 정답은 2000mg입니다.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2000mg이에요. 2000이라고 적으신 분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풀어보셨다면 오늘 수업을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